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은밀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 네. 사실입니까? 근데 그 국가가 네. 전쟁을 준비하는 게 네. 전쟁을 원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 예. 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에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국가의 이제 기능이고 이제 책임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아무리 뭐 설량 낮다고 하더라도 네. 대비를 안 하면 되나요?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번 대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세간에서 그 예측하는 대로 3월 중순에 헌재 선고가 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네. 그럼 지금 석 달 남은 겁니다. 석 달. 그렇네요. 석 달 채 안 남은 셈일 달이 채안 수가 남았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대선의 그 경우를 보면 네. 후보가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된 것이 넉 달 전쯤 확정이 됩니다. 네. 선거일로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선거운동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그렇죠. 경선 치르는 걸로 네. 뭐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경선이 치르는 네. 거고 네. 지금쯤 되면 이제 선거전이 막 치열하게 벌어질 때 양당 후보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한 달이 뭐 아마도 빨라도 한 달이나 지나야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빠듯해도 이건 뭐 빠듯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네. 3월 10일 날 탄핵 결정이 내려졌고요. 3월 31일에 그때 저희 당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일 만에 경선을 다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네. 두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애둘러 답을 주시고 즉답은 안 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당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이 아니라 뭐 지도부건 뭐 위부터 아 아래까지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은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죠, 뭐. 마음의 예, 준비다. 어쨌건 당에 뭐 경선을 치르고 하는 것들은 네. 다 경험들이 쌓여 있고 네. 사실 이제 규칙도 마련돼 있고 예. 이번에 규칙을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준비는 뭐 그 사실상 뭐 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진짜 준비는 캠프 아니겠습니까? 각 후보들이 이제 그 어떻게 경선을 치를 것인지 캠프인데 네. 그것은 이제 후보들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령 후보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기구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어디다 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는 후보를 우리가 누구를 지금 미리 좀 마음속으로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거 말고 네. 이번에 지금 은밀한 이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의원들은 네. 낮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장 나와라. 이런 막가파 나와라. 이렇게 고함치다가 네. 전에 가면은 얼굴 싹 바꿔가지고 은밀하게 야 이번에는 후보 누구 나가야 돼 이런 거 서로 귓속말 주고받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찾아가는 것은요. 네, 헌법재판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 앞에 갔을 때 집회할 때도 의원들이 갔을 때 공수처와 그리고 서부지법과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와 집행 절차 네. 그런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재판은 헌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은 이제 감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서 그 준비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건전도 못 찾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이제 민주당 쪽에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뭐 강고하다 어지간한 일로는 흔들릴 수 없는 체제가 이미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삼김 시대의 그 야당 총재들의 지위를 오히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당 장악력과 지휘 능력을 이미 보였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날짜가 2월 26일이고 그로부터
뭐 보름 이내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지경이니 지금 민주당 역시 낮에는 이재명 1급 체제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나 밤에는 3, 3, 5 모여서 야 플랜 B를 우리도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많이 했어요. 근데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플랜 B 뭐 포용. 근데 결국 밤으로 가면 다시 1급 체제 아니냐. 그런가요?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밤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충성 맹세를 일급 거듭하고 네, 1급 체제가 더 견고한데 네. 낮에는 뭔가 포용 행보 뭐 이렇게 뭔가 다양성, 포용성 이 얘기 낮에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밤으로 가면은 뒤로 가면은 1급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냐. 네. 오히려 이거 반대로 봐야 된다는 전 그런 네. 리액션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경수 지사 만났고 쭉쭉 이제 만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있죠. 근데 아직 화학적 결합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비명계에서 이 메시지를 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바로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좀 조용히 하라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포용행보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금 싹 조용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강성 지지층도 그렇고 뭐 개혁의 딸 뭐 개딸 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썩 이 포용행보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 얘기는 아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표의 재판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네. 그리고 대선이 진짜 가시화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면 이 불만이 더 커질 거거든요. 왜냐면 네. 비명계 목소리는 더 커질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참으라니까 참고 있는데 못 참고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할 텐데 저는 그거를 자중시킬 수 있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못 막으면 그냥 진통이 아니라 그냥 분열로 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진짜 자중시키면서 우리 진짜 그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이게 진통이 돼서 하나로 갈 텐데 그거가 과연 될 거냐라는 의구심들이 아직 많죠. 왜냐면 지금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포용 행보는 하고 있지만 이게 화학적 결합 다들 아직 퀘스천 마크인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포용 지금 뭔가 합쳐지고 막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면 결국 아직은 1급체는 그래도 견고한 거 아니냐. 대안이 없는 이재명.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안 얘기도 지금 뭐 밤에도 못 할 걸요. 음. 또 어디 가서 플랜 B 얘기했다는 얘기가 새어 나오는 순간 네. 그분은 근데 이제 몇몇 예. 분들 예. 이른바 이제 방송에 나와서 빅마우스들이 하는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가령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잠룡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그 얼굴들을 뭐 5명 6명씩 쭉 나열한 이런 사진들도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그 한 사람에게 이 응집되어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마 그런 얘기를 금겨처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고스란히 그냥 국민의힘 쪽에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결국 이 뭐 적어도 지금 보수 진영 대선 후보 보면은 뭐 김문수 장관 1등에 네. 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래도 몇 명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표 30몇에 뭐 111 뭐 이렇게 211 너무 격차가 나오다 보니까 플랜 B라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선거권의 박탈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 결국 그때 가면 지지층이 결정을 해주는 그거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시에 이제 여론조사다 뭐 그쵸. 이런 그때 다른 했을 걸 때 통해서 지지층이 플랜 B를 선택해서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지지층에서의 변화가 그래서 뭐 한 5% 10% 후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던 강성 지지층도 저 사람은 한번 가볼 만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걸 해볼 만한 아직 후보군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들 수도 없고 플랜 B를 한다고 되지도 않고 플랜을 못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플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지층 주권자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밤에서 플랜 B 얘기를 아무리 해본들 주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이 밤에 플랜 B 얘기했더니 리버스만 듣고 이건 잘 못 들어봐서. 제가 근데 잘 지금- 아는 어떤 분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여기 앉았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상황 정치라는 말을 들었던 그 이해찬 고문이 지금 이재명 이후에 후보를 물색하고 다닌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전 총리면 그걸 못 하실 걸요. 지금 직함이 고문이시죠. 예, 이해찬 지금 고문. 네. 그렇게 그런데 활발하게 누구 찾고 다니실.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멘토이자 그렇죠. 오늘날 이재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잖아요. 그쵸. 비주얼 때 가장 먼저 네. 뭔가 해야 된다고 네. 하시면서 뭔가 주류들이 좀 많이 휘둘리는. 그러니까 변방에 역할을 있는 했으니까. 이재명을 네, 중앙에다 갖다 꽂았다. 네. 뭐 꽂았다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역할을 한 분이 이해찬이다. 만약에 그분이 네. 지금 이재명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진짜 이해찬 총리가 뭔가 하고 있다면 네. 대체하기 위한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2심 결과 이후에 갑자기 민심이 요동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대체제로 내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실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물색을 해보고 논의를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결국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비명계 후보들이 아니라 친명계 안에서의 뭔가 누군가 대체제를 내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추정입니다. 친명계 쪽이라면 가령 김민석, 정청래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현역 중에는 그런 인물들이 그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예. 아까 말한 건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그러면 뭐 그런 분들, 뭐 그나마 좀 후보에 올라와 있는 분들. 네. 근데 그분들도 뭐 자신이 먼저 절대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친명 지지층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괜찮지 않아 해서 그 사람이 몇 프로라도 올라가면 네. 확 쏠릴 가능성도 있죠. 좀 그거 거기에 두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는 뭐 다 친명 하시지만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분들을 민다고 해도 안 되고 결국 국민이 약간의 마중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저는 친명계 내부에서도 실제로 동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얘기는 이쪽에 물어봐야 더 잘 알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드를 치시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요. 네. 이번에 떨어지면 네. 지난번 떨어진 거랑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아. 그때는 떨어졌어도 네. 근데 이회창 총재도 대선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강력한 총재로서의 역할을 더 했습니다. 5년 네. 동안.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번에 지면 네. 그러면 저는 그다음 미래는 없는 거예요. 2번 떨어진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재판 유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대선이 좀 불안한데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 내 공천은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걸 더 꽉 움켜쥐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이외에 다른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죽기 사유기로 어쨌건 나올 거고 그걸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네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네. 무조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저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갈 길도 없는 거죠.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이해찬 그분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 듣고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뭐래도 모색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찬 고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여의도 정가에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그것이 내포하는 뉘앙스는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토론회를 했는데 의원이 현역이 60명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온 이유는 거기에 의원도 아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네네. 오세훈 시장이 뭐 개헌 토론회 한다고 그러니까 50명 가까이 오고 네네. 또 나경원 하면 또 60명 가까이 오고 네. 이번 모임은 나경원이 모은 거예요? 김문수가 모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건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든 지지자들이든 네. 김문수 장관이나 예. 오세훈 시장이나 또 우리 당의 이제 주자들한테 네. 관심이 모이고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네. 관심 가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관심 갖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또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뭐 캠프도 만들고 세도 뭐 확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인다고는 했으나 그 바로 오세훈 제가 김문수 나경원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오세훈 김문수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대권 잠룡이다 했을 때 1, 2등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확장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준비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 네. 주최하는 토론회나 이런 데는 다 아마 그럼 보니까 요즘 이제 또 바빠서 도는 내용에 보면은 네. 한쪽만 간 사람, 네. 양쪽 다 간 사람, 이쪽 간 사람 다 구분해 가지고 이제 명단이 돌더라고요. 네. 벌써 민감하게 보는 거죠. 아. 양쪽 다 간 사람은 일단 양쪽 다 간 보는 거 아니냐. 네. 한쪽만 간 사람은 의사 표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이런 그냥 단순히 거기 참여하고 어디 참여하고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그분과의 뭐 관계성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 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한 2, 30년 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직감적으로 같이 선거를 하셨던 분이나 아마 연관성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개인적 연애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일단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다양한 후보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을 때 서로 뭔가 여러 의원들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보수 진영 전체에 나쁠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뭔가 이미 조직화가 시작됐다. 제가 봤을 땐 제가 봤던 이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아직 조직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단계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네. 그것을 뭐 양다리 걸쳤다라고 할 그걸- 필요도 없다. 네, 또 그렇게까지 또 폄훼하기도. 네. 근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 네 다리도 걸치잖아요. 예, 보면. 여기저기 출판 기념회 다 가서 얼굴 내밀고 근데 선택의 순간은 오죠. 선택의 순간은 온다. 네, 어차피 이제 대선 경선전이 치러지면 네. 누군가는 선택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선택을 받으면 하여간 지금 우리 그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제 분당의 조짐이 없고 설령 경선에서 지더라도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밖에 이미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세력도 네. 아마도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은 더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클릭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핸들을 그냥 오른쪽으로 한 10바퀴는 돌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성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진심입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이다? 10바퀴 돌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360도 돌아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뭐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이야기의 농담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제 말이 360도. 아니 요거 네. 요 중도 보수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오랜 기간이라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밖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권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진보 정권 없다라는. 없다. 뭐 유럽의 진보 정당들과 비교하면 민주당도 완전 보수 정당이야라는 네. 얘기부터 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 아니니까 거기를 몰아내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갑자기 진짜 이것 우리 현실화 시키자라고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경제 정책 관련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자꾸 우클릭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처럼 무슨 성장 얘기하면 우클릭이야? 네. 진보도 성장 얘기할 수 있고 보수도 분배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성장과 분배는 서로 얘기하는 건데 왜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우클릭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그게 우클릭이라고 하면 우리 성장 그래 우리 성장 중시해 우리 그래서 중도 보수라는 차원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왜냐면 지금 너무 극우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범법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정치적 레토릭 차원에서 저는 중도 보수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대변인께서 의미심장한 웃음. 이 역사에 남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 국민이 네. 뭐 이른바 진보 정당 대표인 줄 알고 절반은 지지하고 절반은 이제 그 비토하고 그랬었던 건데 네. 갑자기 내가 보수라고 하니까 이걸 전 국민을 속여온 거 아닙니까? 저는 저분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속도로 보면 좀 있으면 나 극우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태극기 배지 달고 나오시더니 이제 지금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나 사실은 친일이야 극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고. 내가 채식주의자다 얘기한다고 채식주의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채식을 해야 채식주의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의 기본 가치가 뭡니까? 자유이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이고, 그다음에 안보 중시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일관되게 반시장이에요. 반기업이고, 그다음에 자유에 역행하고 있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이걸 보수라고 그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저는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말은 역사에 남을 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성추현 의장께서는 뭐 반론을 또 하실 수 이만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분과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 내일 가장 중요한 또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른바 3명의 지인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조지호 어쩌면 경찰청장까지. 그래서 내일 그 피날레가 될 것이냐, 한 번 더 있을 것이냐가 있고 그에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잖아요. 그게 풀려날 수 있을지. 내일이라도 당장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자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바로 이제 한남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날도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내일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오늘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실 젊은 정치인 두 분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켜시면 자주 보게 되는 우리 허준석 대변인, 성치훈 부의장 두 분 모시고 또 중요한 얘기 1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